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쇼니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탈모입니다.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바로 임이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환절기가 접어들고 또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네.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많죠. 있는데 중요한 거, 탈모는 왜 생기는 건가요? 탈모는 좀 원인이 되게 많아요.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윗세대 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탈모가 있다면 그런 유전 인자를 받아가지고 탈모가 진행되는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많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성분들 요즘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하죠.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또 탈모가 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여성분들 뭐 출산하고 그 뒤에 쫙 머리 빠지는 휴지기 탈모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또 학생들 요새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막 이렇게 휘 감아요. 이제 견인성 탈모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많이 눌리거나 많이 당겨지거나 이래도 머리가 모발이 손상을 입어서 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그 원형 탈모라는 건 또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네. 생기는 건데 그런 동그랗게 빠지는 동전 모양으로 네. 그런 탈모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좀 궁금한 게 네. 다이어트 때문에 머리가 좀 빠진다. 네. 탈모와 연결된다. 이게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해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죠? 일단 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네. 먹으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머리카락이나 두피에도 영양이 공급이 돼야 제대로 자라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먹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고 이제 운동으로 하면서 빼야 되고 네. 급격한 다이어트는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한 달에 한 0.5kg 정도? 이 정도 하셔야지 뭐 막 자랑하는 분이죠. 한 달 만에 내가 뭐 8kg, 10kg 뺐어.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네. 그분은 만약에 유전적인 소인이 있거나 어떤 탈모 소인이 있으면 네. 왕창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다이어트는 급격하게 하면 안 되고 먹으면서 서서히 운동하면서 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집에 이렇게 좀 탈모이신 분들이 네. 어르신들이 있는데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또 연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작품에 따라서 뭐 많이 빼기도 네. 하고 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때 지금 이마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 저희가 탈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탈모에 대한 많은 속설들이 있잖아요. 뭐 모자를 쓰면 머리 빠진다 등 굉장히 많은 속설들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속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VCR 한번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는데 머리도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살이 찌면 탈모가 올 수 있나요?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요. 많이 감으면 더 빠지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뱃내머리라고 꼭 한번 머리를 밀어야 더 굵게 난다는 설이 있는데 엄마들이 그걸 믿는 엄마들이 꽤 많은데요. 진짜 그런 건가요? 주변에서 모자를 많이 쓰면 탈모가 생긴다는데 사실인가요? 자, 우리가 들었던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들이 다 나왔는데 첫 번째가 비만일수록 탈모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 요즘 그 논문 중에도 네. 이제 비만이 있으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네. 뭐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아직 정설로 된 거는 아니고요. 일단 나는 비만이니까 무조건 탈모다. 그거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요즘 논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비만이라고 그냥 본인은 탈모가 될 것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비만한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만은 뭐 탈모뿐이 아니라 다른 질환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런 질병이 생겨도 모발의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뭐 비만이 있다고 꼭 탈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살이 있다고 해서 나는 바로 탈모로 연결될 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건 이 비만으로 인한 각종 네. 질병에 갈릴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였고 머리를 자주 감으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네.
이게 맞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머리는 감는 횟수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뭐 하루에 한 번 해야 된다, 2번 해야 된다, 이틀에 한 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횟수가 꼭 많다고 해서 머리가 빠지는 건 아니죠. 네. 만약에 그 지루성 피부염이나 어떤 그 피부가 좀 이렇게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본인 피부에 맞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폐물이 많은 사람은 또 피지분비가 많은 사람은 뭐 하루에 2번, 3번 감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또 너무 건조하거나 예민한 사람은 뭐 이틀에 한 번 감아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감는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건조하신 분이 뭐 하루에 3번 정도 감으면 그것도 두피가 좋지 않기 때문에 탈모에 어느 정도 영향 끼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머리를 감는다고 해서 많이 감는다고 해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면도하고 나면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네. 이거는 뭔가요? 정말 그 옛날에 많이 했죠. 네. 애 나면 무조건 밀죠. 그쵸.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일단 그 머리카락이 자랄 때는 굵기가 굵어요. 네. 굵기가 굵게 자라는데 우리가 생활하고 뭐 만지고 이러다 보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죠. 끝에가 아. 가늘어지면서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깎고 만약에 보니까 맨 처음에 굵은 게 자라니까 야, 이 깎으면 머리가 굵어지고 새 머리가 나나 보다 이러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깎는다고 해서 더 뭐 그 머리카락이 많이 나고 수가 많아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일단 그냥 처음에 보이는 그런 어떤 느낌 때문에 그쵸. 그냥 네. 굵어지나 보다 하는 그렇죠. 건데 결국은 다 마모되고 나면 그렇죠. 예, 돌아가는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을 했지만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생긴다. 네. 어떤 건가요? 일단 그 모자를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그 안에 땀이 고이고 또 뭐 분비물 같은 것들이 오래 있게 되면 아무래도 두피 안 좋을 수는 있죠. 그 모자를 쓴다고 해서 꼭 머리가 빠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단지 주의할 점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쓰고 있거나 또 이렇게 꽉 눌리는 거 있죠. 조이는 네네네. 모자.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오히려 모자가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햇빛을 쬐면 피부에도 안 좋지만 모발이나 두피도 안 음. 좋거든요. 근데 그 모자가 햇빛을 막아주니까 그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모자도 제대로 이용하면 전혀 상관이 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는 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그렇죠. 쓰고 있다가 네. 실내 들어가면 잠깐 벗었다가 예,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네. 게 어떤 그 검사가 뭐 좀 요즘에는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조금 더 치료 이런 치료를 것들이요? 하는지가 네.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그 과거에는 사실은 그 치료 방법이 별로 없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먹는 약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바르는 약도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데 가면 그 모낭주의 주사라고 그 여러 가지 성분, 본인한테 맞는 성분을 기피에 따라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자기장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조혈모세포라고 해서 자기 피에서 그런 조혈모세포를 그 추출해서 머리에 놓는 방법도 있고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리고 영양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하나를 그냥 간과하지 말고 제대로 치료하면 네. 그 사실 그 머리 탈모되는 게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막고 또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 쌍둥이가 유전적인 탈모가 있는 분들, 그 분들을 몇 명은 치료를 하고 몇 명은 치료 안 해서 성인이 됐을 때 봤을 때 치료한 사람은 어렸을 때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안 한 사람은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다 아, 벗겨진, 빠진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를 반드시 저희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치료가 뭐 이렇게 고통스럽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또 잘못된 거는 모발 이식만이 네. 다 되는 줄 알고 치료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치료가 정말 중요한 거고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저도 이제 모발 이식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일단 머리가 안 빠지게 하고 모발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빠지게 하고 안 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전적인 탈모 있는 분들은 오래 진행이 되면 그 모근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치료해도 소용이 없죠. 근데 네. 없어지기 전에는 조기 치료하면 빨리 자라게 하고 네. 더 이상 안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 부분이 치료에 효과가 없고 안 자라는 부분은 그건 이제 모발 이식을 해야 되죠. 근데 모발 이식을 해도 만약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은 치료는 계속돼야 돼요. 근데 치료가 이제 초반에는 자주 뭐 치료를 받고 만약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면 네. 자주 와야 되지만 나중에는 1년에 몇 번씩 오면서 유지 치료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저는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를 하죠. 예. 그렇다면 탈모를 치료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어떤 그냥 피부과라든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탈모는 피부과에 속한 그 질환이죠. 네. 그러니까 모발이나 이 두피가 이제 피부에 속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좀 조심하거나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관리실 같은 데 참 많이 가세요. 네. 근데 관리실에 그냥
케어하고 관리하는 건 좋죠. 근데 어떤 탈모를 치료한다거나 뭘 치료하러 가는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치료 시기를 참 늦추는 사람, 늦게 네. 늦춰서 조금 전에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뭐 민간요법, 뭐 어성초를 쓴다거나 뭐 그걸로 난다고 해서 그걸 계속 쓰다가 이제 효과가 없어 오시는 분들, 뭐 또 관리실에서 그냥 케어만 하면, 그리고 샴푸나 뭐 이런 거 잘 쓰면 그게 막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네. 샴푸한 비싼 것만 계속 쓰다가 네.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탈모도 질환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의가 가서 진단받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도 이 탈모를 치료를 하고 네. 그리고 일부 미용실에서도 두피를 좀 관리를 네. 해준단 말이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피 관리하는 거는 이제 미용실에서 네. 그러니까 얼굴 피부도 마찬가지죠. 그냥 관리 차원에서는 뭐 그 피부 관리사 분들이 하시는 거 좋고 그다음에 두피 관리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좋죠. 근데 어떤 질환을 치료하거나 탈모를 치료하거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두피에 예를 들면 뭐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관리만 한다고 사실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면 정말 치료 시기를 놓치니까 이제 질환이 있거나 어떤 탈모 질환이 있으면 일단은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뭐 보통 때 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관리실에서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치료가 아닌 관리는 그렇죠. 미용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그렇죠.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탈모 살해자를 한번 만나봤다고 네. 해요. 탈모 살해자가 미용실에 가서 네. 더 풍성한 어. 헤어스타일을 연출했다고 야, 하는데 야. 어떤 모습을 변했는지 네. 한번 VCR로 만나보시죠. 네. 머리숱이 많이 없는데 가을철 되면 머리가 더 빠져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게 참 고민이에요. 두피가 약해서 머리카락이 숱도 없으면서 더 잘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극적거리게 되면서 비듬도 더 발생하고 건조하고 뭐 그래요.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그다음에 요즘 가을철 환절기라서 남성분, 여성분 뭐 할 거 없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스케일링 위주로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나올 수 있도록 모공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각질 제거를 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성나 있는 이제 두피를 많이 진정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개운한데 이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두피 마사지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머리 감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두피 위쪽 머리 정수리 쪽에서 말고요. 이 귀 뒷부분에서 정수리 쪽으로 이제 힘을 줘서 올리시면서 샴푸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탈모 효과에 예방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리시잖아요. 이렇게 말리거나 노즐 방향이 이제 위에서 아래나 옆에로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넣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말려주시면은 볼륨감 되게 잘 사실 거예요. 습한 곳에서 곰팡이가 잘 자라나듯이 모발 속에 덮여있는 두피 같은 경우에도 균이 잘 자라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샴푸하고 나오셔서 꼭 건조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탈모 예방에
1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한 2군데만 하면 돼요. 여기 집에서 다 가지고 계신 이 롤의 두께만큼 요거를 이렇게 뜨는 거예요. 요 롤의 두께 맞게 해서 얘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포지션을 시키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찬바람을 약간 이게 숱이 없어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딱 착 가라앉았었는데 이렇게 이게 업이 되니까 네 풍성해 보여요. 가을철 모발 관리 미리 하세요. 아, 보니까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가 풍성해진 게 그러네요. 확실히 예. 관리받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거 머리도 잘못 만지면 또 이게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펌이나 염색 많이들 하시는데 그 동일한 날에 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그리고 인터벌을 조금 띄우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는 펌약이나 또 이 그 염색약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자주 하는 건 그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펌어의 그 개념은 그 안에 단백질을 변성시켜서 이렇게 구부리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염색도 그 단백질 그 안에 변성을 일으켜서 그 안에 색소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네. 자주 하진 마시고 네. 적당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저렇게 관리해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집에서 네.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 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죠? 예, 일단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그 여성인 경우나 남성인 경우 보면 그래서 손을 네. 이렇게 위에다가 대요, 눈썹 위에. 눈썹 위에. 예, 그래서 네 마디로 네 마디. 헤어라인이 가려지면 네. 일단은 괜찮은데 저는 어떤가요? 가려져요. 와, 아직은 아니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지지 않고 좀 보이면 네. 일단 탈모가 아닌가 조금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좀 의심해 보는 게 좋고요. 네 마디. 네 마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약간 당겨봐요. 네. 한 뭐 20개 이렇게 해서 좀 당겨보는데 네. 그게 빠지는 게 한 2-3개 뭐 이렇게 빠진다. 네.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러면 이것도 탈모를 의심해봐야 자연스럽게 돼요. 이렇게 당겨봤어요. 네, 지금 어떻게 네, 당기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해서 빠지는데 한 2-3개 이상 없습니다. 빠진다. 그러면 일단 탈모가 아닌지 의심해야 되는 이렇게 하면 거고요. 좀 이게 두세 개가 빠질 수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잡았을 때 네. 그냥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쭉 편안하게 당겼을 때 쭉 이렇게 당겼을 때 네. 이게 딱 빠지면 네.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고. 네, 네. 네. 집에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카운트를 해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하루에 저희가 이제 80개, 네. 뭐 적게는 50개 여기까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이상은 이상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 그 3일 동안 머리 감을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 네. 그다음에 빗을 때 네. 머리 말릴 때 빗을 네. 때 머리카락, 그다음에 자고 나면 그 베개 네. 예, 떨어져 있는 그런 머리카락 이걸 다 모아서 네. 3일 동안 카운트했는데 카운트해서 그 3분의 1로 나눴을 때 네. 그게 100개 이상 빠진다. 네. 100개 이상으로 나오면 일단은 탈모를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탈모 좀 걱정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거 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걸 계속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모아보고 예, 모아보고 내가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예, 체크를 해야 네. 되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지는 느낌이 있다. 네. 그럼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유전적인 것 중에 네. M자형 탈모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네. M자로 좀 파이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것도 탈모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헤어라인이 일단은 뭐 괜찮지만 그런데 남자보다 사실 여자들이 머리가 좀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나요? 그렇진 않고 네. 이제 그 머리카락이 기니까 네. 아무래도 빠져도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있을 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그 사실 탈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여성도 유전적인 탈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나 두피가 좀 휑하게 보인다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느낌이 있다거나 아까 감았을 때 머리가 주저앉는 느낌이 있다거나 네. 요즘 보니까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일단은 네. 병원에 가셔서 탈모인지를 체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건 네. 머리숱이 워낙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뭐 150개 뭐 이상 막 100개, 150개 빠지는데 나는 그 탈모인 것 같은데 병원 가면 이거 탈모 그러니까 전문을 안 보시는 분들은 네. 탈모 아니라고 그냥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풍성했던 분은
다시 봐도 그러니까 체크를 할 때도 풍성이 있죠. 다른 사람보다 많아버리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갑자기 머리카락 수가 많이 빠지면 그것도 또한 탈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어떤 탈모 치료에서 차이가 네.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탈모 치료는 그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제 타입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는 헤어라인은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남자인 경우 헤어라인이 무너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대머리라고 그러죠. 보통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성인 경우에는 그 남성 호르몬이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빠지게 하는 나쁜 호르몬으로 빠지는 율이 떨어져서 그게 이제 탈모가 아주 강하게 안 나타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이게 아로마타제라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성분의 그런 그 엔자임 효소가 있어요. 그런 성분 것들이 그 여성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헤어라인을 좀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타입별로 조금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치료도 차이가 있는 게 남성인 경우에 사실 먹는 약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라고 그래서 그 성분명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성이 쓰게 되면 특히 그 가임 여성이 쓰게 되면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뭐 아이를 안 낳을 분은 상관없는데 아이를 낳을 그 여성분들은 가급적 그 약을 안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점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병원에 가시면 알아서 다 체크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마디 이상 올라갔어요. 요만큼 올라갔어요, 이마가. 하지만 지금부터로 치료받으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일단은 유지시킬 수 있고요. 모근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이제 좀 더 자라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치료하면 정말 그 없던 머리가 풍성해서 비포 애프터를 찍으면 풍성해진 사람 되게 많거든요. 단 그 전제 조건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뿌리가 이제 파괴돼서 위축돼서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라는 거죠. 좀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빠르게 치료하는 거고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치료하면 지금 상태는 지금 상태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빠지신 분들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뭐 머리에 심는다든지 이런 치료를 다시 받는 거고. 그렇군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혼자 뭐 소갈이 하는 분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뭐 우리 제작진도 고민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침마다 빠지는 머리카락 보면서 그냥 유전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 그리고 이게 완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탈모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쾌라는 개념이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물론 이제 치료는 계속해야 돼요. 어느 정도 딱 하고 끊으면 이게 계속 지속돼 그렇진 않아요. 치료는 계속 되어야 되는 건데 일단 치료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혈압으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혈압 유지하듯이 그냥 유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치료도 그렇게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치료만 잘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문제가 되는 게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 해서 탈모가 됐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60대, 70대, 80대 넘어가면 사실 그때는 조금 이제 이마가 넓어져도 스트레스가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젊었을 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거 치료는 치료고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방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들 좀 다시 얘기하자면 여성인 경우에는 펌어나 염색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인터벌을 두고 하시고 그다음에 머리 감았을 때 샴푸나 린스 같은 것들이 안 남아있도록 또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도 너무 뜨거운 바람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한 바람으로 자연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양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절대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셔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도 항산화 성분도 좋고 과일 채소도 좋고 뭐 고기도 좋고 너무 기름지지 않은 것만 먹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담배 정말 안 좋고요. 담배가 일단 담배를 피우면 머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양 공급, 산소 이런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아주 안 좋죠. 그리고 너무
과음 이런 것도 안 좋기 과음도 때문에 안 예, 좋죠. 일단 평상시대로 하는 걸 제대로만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되고요. 그리고 잠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저한테 잠 못 주무신다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탈모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네. 뭐 피부도 좋아지듯이 네. 두피나 모발도 피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탈모로 고민하는 분들한테 네. 한마디 말씀해 예.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탈모인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옛날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빨리 받기를 권유하고 너무 오래되면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건 모발 이식밖에 없어요. 근데 모발 이식으로 다 모든 걸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조기에 치료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탈모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탈모인지 진단 받는 거를 저는 적극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번 말해도 지금 뭐 부족함이 없는 게 그렇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죠. 전문의의 상담. 네.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라도 고민되고 의심된다면 네. 바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너무나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도록 합니다. 환절기,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내 온도는 21도,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신체에 피로가 쌓이게 하는데요.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일을 먹음으로써 체내의 노폐물 제거와 피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해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물은 건조한 공기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는 기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질병이 잘 발생하는 환절기, 건강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 클럽.